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그 미국 증시 상황을 들여다보고 아침에 아침 브리핑을 좀 일찍 써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지금 하루가 지나갔고 어제 미국 증시도 그랬고 오늘 밤 이제 10시 30분 무렵으로 추정이 되는데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를 합니다. 뭐 유럽을 달래는 그런 좀 어떤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주장하고 있는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욕심이 유럽의 어떤 그 좀 너무 깊은 곳을 폐부를 찌르는 느낌? 유럽은 워낙에 오랜 역사 동안 이 영토 제국주의 뭐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 제국주의에 대한 그 영토 확장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린란드를 그 미국이 이제 욕심을 내면서 아주 뭐 서로 관세 전쟁으로 유럽과 특히 서유럽의 영국까지도 완전히 뭐 미국의 절대적인 우방인 영국, 프랑스까지도 지금 미국에 굉장히 이제 좀 적대적으로 돌아섰고 미국도 뭐 프랑스의 뭐 샴페인이라든가 완전히 진짜 관세를 언제 뭐 다음 달 초에 거의 몰려 있는데요. 200% 매긴다는 그런 얘기를 막 던지고 있습니다. 으르렁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자세하게 아주 오늘 아침에는 뭐 길게 써드렸는데 간밤에 미국에 뭐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도.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그 뭐 증권 방송이라든가 리포트 뭐 애널들이 써주신 그런 글들 뭐 신문 방송의 기사들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뭐 사실 굉장히 뭐 막 큰 진짜 난리가 날 징조였습니다. 덴마크가 미국 채권을 1억 달러어치를 팔았다는 뭐 그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 국채가 진짜 천장으로 그냥 막 날아가고 있어요. 미국 국채 금리가 유럽이 지금 미국 국채를 팔겠다고 뭐 팔아치우겠다고 셀 아메리칸 뭐 이렇게 표현하던가요? 셀 아메리카? 예. 하여튼 이 관세, 금융 뭐 이런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 미국 증시가 빠졌는데 오늘 장중에는 선물 지수가 상승 전환해서 지금 이제 이따가 이제 시황 정리를 좀 해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은 약간 또 좀 가라앉았네요. 오늘 장중에 0.4% 정도까지 그 선물 지수가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0.18, 0.19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트럼프의 전략이 예전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포함됐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우방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막 던진 다음에 그다음 100%, 200%를 던지겠다고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놓고 한 15%, 25%를 매기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무겁게 매기는 건데도 25%. 그러니까 그런 것들 등등을 고려해 보면 이게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 유럽이 가장 싫어하는 영토를 던진 다음에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거, 그다음에 오늘 다보스 포럼에서 과연 그 스위스인가에서 열리죠. 지금 과연 유럽의 어떤 심장부에서 유럽이 가장 싫어하는 그린란드 얘기를 꺼냈다가 역풍을 맞을 것인가. 네, 트럼프도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아마 뭐 고도의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 오늘 밤에 미국은 그래도 유럽을 달래는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증시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또 0.16% 약간 선물 지수가 내려오고 있기는 한데 오늘 우리 국내 장도 8시에 프리마켓 개장하고 쫙 엄청 빠지다가 미국 선물 지수 돌아서고 이러면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시 개장할 때 이제 또 오늘 아침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 신년 그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증시 부양책, 코스닥 부양책 이런 것들을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연기금의 뭐 투입 확대 이런 것들을 거론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이 코스닥
그쪽에 좀 좋은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자, 그랬다가 갑자기 그 아침에 알테오젠이 급락을 하면서 그 바이오 대형주들이 같이 폭락, 특히 플랫폼 종목들이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은 뭐 20% 넘게 빠지고 ABL 바이오니, 리가켄 바이오니, 뭐 오름 테라퓨틱이니 하는 그 최근에 이 엄청 급등했던 그 종목들 업종이 바이오 업종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또 로봇이 엄청 빠지는 상태에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뭐 뉴로메카 이제 어제 거래 정지였고 오늘 풀렸는데 거의 상한가를 갔나요? 엄청나게 그 로봇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어제 투자했던 종목 그다음에 ETF들 일제히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으면 우리 회원님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그 로보로보도 그렇고 해성 에어로보틱스도 그렇고 지금 상한가를 두 종목이 갖고 휴림 로봇이 거의 상한가 직전에까지 올라갔었고요. 저는 가장 이해 안 되는 종목인데 현대무백스 같은 종목이 오늘도 19% 올랐고 뭐 뉴로메카 오늘도 23%대 이렇게 올랐고 제가 지난번에 로봇 종목들 소개해드리면서 KNR 시스템 소개해드렸던 그 종목도 오늘 19.8% 20%가 올랐습니다. 뭐 하이젠 RNM도 15%대 오르고 지금 오늘은 뭐 나우로보틱스 아이로보틱스가 17%대 TXR 로보틱스가 12% 이런 식으로 오늘 진짜 로봇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현대차 오늘 15%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올라.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로봇주는 급락 출발해서 완전 급등으로 전환. 이거는 아마 정부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시장의 변화에 장중 변화에 따른 것이었을 것 같은데 바이오 급락 이제 오늘 특징이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바이오는 아침에 뭐 저는 코스닥 쪽에 좀 긍정적인 대통령 다 이제 이 기자간담회 때문에 좀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샀다가 그대로 팔아버렸고 반면에 어제 매수했던 종목에다가 오늘 아침에 또 로봇 관련주 또 사서 오늘 긍정적인 또 결과를 얻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ETF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물론 뭐 로봇주 개별 종목들이 뭐 20몇 %씩 가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은 또 더 좋은 결과가 나왔겠지만, 저는 이 정도, 오늘 정도의 수익, 뭐 9%, 4% 이런 정도의 수익이 좀 감사한 어떤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하루였을 것 같고, 이제 로봇 갖고 계신 분들은 매우 행복한 하루였을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의 그 골고루 상황에 비춰서 오늘 종목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청해주신 종목이 ABL 바이오, 에코프로 BM, 실리콘2, 테크윙, 그 다음에 코덱스 2차 산업,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네. 그 결론부터 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 레버리지 지난번에 제가 곧버스 분석해드리면서 레버리지 이 두 배수 추종하는 ETF들은 너무 위험해요. 2차 전지 그것도 지금 로봇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를 사면 이게 빠지면 2차 전지가 이제 하락하면 두 배로 이제 폭락을 하게 되는데 오를 때는 두 배로 이제 오지만 물론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저점에 있기 때문에 한번 사볼 만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레버리지를 살 때는 확실할 때 사는 겁니다. 확실할 때. 이 로봇주 뭐 한 2주쯤 전에 2, 3주쯤 전에 로봇 레버리지를 샀다. 그러면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불확실할 때 2차 전지 그 1배수 가지고도 수익 내기 어려운데 2배수 가지고 손실 나도 두 배인데 이거를 하시는 것,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것에는, 저는 여태까지 제가 한 5년 정도
동안 이 채널 운영 5, 6년 됐죠. 채널 운영하면서 한 번도 권유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예,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를 투자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2차전지 산업 그냥 일배수 추종하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을 사시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그것도 전 지금 그렇게 그 종목도 권하고 싶지는 않은 더 좋은 종목들도 있거든요. 2차전지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두루두루 오늘 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근데 오늘 ABL 바이오를 신청해 주신 거는 알테오젠 때문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고, ABL 바이오의 그냥 개별 종목의 전망을 그냥 해달라고 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세하게 뭐가 궁금하신지 써주질 않으셔서 제가 왜냐면 알테오젠 발로 시작된 이 바이오 플랫폼 종목들의 폭락이 알테오젠 때문이라는 건 아시겠고, 알테오젠 무엇 때문인지도 아마 이제는 아실 거라고. 오늘 하도 많이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증권방송 오늘 하루 종일 도배하고 뭐 그랬습니다. 리포트도 뭐 오늘 하루 3개가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3개 다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장중에 나온 신한 거 보세요. 신한 거. 신한께 이제 오늘의 폭락 원인 제공했던 로열티 이슈를 신한에서 이제 담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목표 주가를 로열티 2%밖에 되지 않는 로열티 분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 75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이제 낮췄고 하향 조정했고, 그걸 아까 제가 트리온스 방에다가 오늘 낮에 또 공교롭게 신한에서 딱 나오자마자 바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참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한 거 보시면 좋고, 오늘 하나증권하고 다올투자증권에서도 나왔는데 그거는 오늘 로열티 분은 반영되지 않은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 리포트를 보셔야 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ABL 바이오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양매도가 오늘 바이오 전반에 뭐 잔뜩 나왔는데 그 이유가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1.74%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거를 일봉을 보잖아요. 그러면 알테오젠하고 다릅니다. 알테오젠은 481선 언저리까지 지금 빠질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막 밀려 나오고 있었는데, ABL 바이오는 ABL 바이오의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인지 이렇게 61선 언저리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살짝 보여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7만 7,400원, 지금 17만 7,400원이죠. 지금 현재 얼마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17만 8,800원입니다. 예, 조금 더 올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이슈가 아닌 다른 바이오들은 조금씩 올리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37만 3,500원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에서 시작된 거고, ABL 바이오가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입은 건 아닌데 같이 빠졌고, 알테오젠을 사실 거면 ABL 바이오를 사는 게 낫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은 샀는데 금융투자가 집중 매수. 다행히 주가가 강보합권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100만 주 넘게 나왔고, 에코프로 BM은 더 빠지지도 않고 이제 오르지도 않고 있는데 16만 원을 어쨌든 돌파해서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에코프로 BM도 되게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봉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481선을 일단 돌파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돌파했어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BM은 이제 481선이 바닥이 되기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481선이 15만 6천 한 100원쯤 됩니다. 15만 6,100원. 여기서 아무리 밀려도 15만 뭐 6천 원, 15만 뭐 7천 원 그 밑으로 밀리지 않고 버텨줘야 되고, 뭐 더 제일 좋은 거는 16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여기 481선이 출발선이 되면 이거 강한
이평선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17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다면 좀 밀릴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 밀릴 때 481선 지지 확실하게 다져줘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상당히 좋은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실리콘2. 그저께 나온 리포트인데 제가 이제 그때도 나오자마자 바로 올려드렸는데요. 자, 중장기적 성장성 여전하다. 이 리포트가 그저께 나오고 어제 급등, 오늘 급등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간단하게 보면 영업이익은 4분기에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또 이제 뭐 상여금, 지급 수수료, 운반비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 성장성이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를 추천했다는 이 SK증권의 리포트고요. 중장기적 실적 업사이드. 그러니까 지금은 4분기는 뭐 일시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으나 올해부터는 매우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고 대통령의 최근에 이탈리아 총리 왔을 때 여사가 김혜경 여사가 이제 뭐 ABL ABL이 아니라 APR 이제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을 선물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알려주면서 증권사들이 실리콘2하고 APR이 가장 이제 또 화장품 산업을 이끌 선두주자로 꼽고 뭐 이런 리포트가 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2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올해 기대가 되게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 자, 그러면서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정말로 약속이라는 듯이 쫙 들어왔고 이틀 만에 17%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에코프로비엠처럼요. 얘도 지금 한 4개월 정도 괴롭혔던 121선을 오늘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중요한 지지선을 뚫어낼 때는 상당히 강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신에 가로선을 그릴 경우에는 지난번 11월 중순에 있었던 48,200원짜리 부근이 지금 오늘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1선을 강하게 뚫었지만 11월에 단기 고점 부근, 그다음에 10월 초에 단기 고점 부근이 다 48,20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뚫지 못하면 다시 눌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눌리게 되면은 이제 한 7,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일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 이 48,200원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해 줘야 되는데 그게 내일 나오면 이제 바로 전 8월 달에 전 고점 부근이 55,000원인데 55,000원까지 그대로 수직 상승할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됐던 오늘 테크윙, 오늘 장중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16% 넘게 급락이 나왔고 오늘 아까 증권방송에 테크윙 질문이 쇄도했던 것으로 아까 근데 전문가들이 모른다는 답을 하는 걸 제가 하나 봤어요. 이 오늘 테크윙의 하락 이유를 찾는 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마 지금쯤이면 기사가 어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 하나도 안 보이고 못 찾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가 찾았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거를 봐야 돼요. 일단 뭐 수급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최근에 어떤 나쁜 공시가 뭐가 나온 게 있나 하고 쭉 찾아보니까 뭐 실적 이런 거 말고는 뭐 자사주 처분 그런 게 작년에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자사주 처분 10월 달에 했던 자사주 처분 가지고 지금 1월 말에 3개월 만에 빠진다?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뭐지 하고 보다 보니까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이 공시가 있어서 10월 2일 날 이 공시를 한번 열어봤어요. 이 공시를 내용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933억 원, 3억여 원의 이 교환 사채를 이제 사모펀드로 발행을 한 거죠. 사모펀드를 통해서 사채 만기일은 2030년 10월 20일로 이제 한 4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33억 원 중에 시설 자금으로 250억 원, 그다음에 운영 자금으로 600 얼마를 쓸 것으로 이제 밝혔고 성공적으로 이 교환사채권을 이제 발행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더 잘 갔죠, 당연히. 그래서 이 종목에 이제 그 사채권 발행 결정이 공시가 나오고 났는데 이 발행 결정이 다음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니까 이게 보입니다. 그 교환 비율이 뭐 어떻고 사채 발행 방법은 사모펀드고 쭉 나오다가 교환 청구 기간,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해서 청구할 수 있는 날짜가 2026년 1월 20일이에요. 어제부터. 네, 그래서 이 테크윙의 이 대규모 사채 발행의 그 결과 사모펀드에서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나 주식으로 바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이번에 하락하기 전에 5만 6천 원까지 올랐잖아요. 5만 6천 원까지 올랐는데 그 8월 달에 2만 6천 원에서 5만 6천 원까지 단기간에 2배 넘게 올랐기 때문에 바로 이 사모펀드가 그때 900 몇십억 원어치의 주식을 발행한 것을 이제 주식으로 바꿔줘 하고 요구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900 몇십억 원어치의 그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다? 그리고 900 몇십억 원어치를 장중에 팔아치우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뭐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팔겠죠. 뭐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시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물량 소화하는 그 이슈가 이제 오늘 잡아먹은 거죠. 이 블록딜 같은 형태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자,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빠집니다. 지금 사모펀드의 걸 봐야 되는데, 자, 테크윙 보겠습니다. 오늘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기관이 계속 팔고 있었는데 그래도 1월 16일까지는 사모펀드가 조금 사기도 하고 1월 19일에는 15,000주 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사모펀드가 92,000주를 던지면서 7% 하락을 하더니 오늘 47만 7천 주를 던집니다. 이게 바로 그 물량이 나왔다는 거고 이거를 잽싸게 인지한 연기금이 이제 손실 회피하기 위해서 무려 45만 주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이제 매도를 한 건데 바로 이런 사모펀드의 이런 것들이 연기금이 바로 캐치해서 던진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투신이 던진 뭐 49만 주 이런 것들은 개인들 펀드 자금인데 반도체에 대한 그 우려, 네, 이런 것들이 고점 논란 뭐 이런 등등이 이제 한꺼번에 반영이 됐다는 거. 그리고 금융투자 외국인 다 팔고 개인만 163만 주를 담았고 오늘 최저가에 저도 조금 샀기 때문에 이 물량에 160 몇만 주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38,000원대에 샀기 때문에 그 지금 39,400원이라고 하는 단기 반등이 괜찮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 사모펀드 물량이 이제 다 뭐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얘는 다시 갈 겁니다. 너무 실적도 그렇고 기대치가 좋은데 그 56,000원과 39,000원은 다르거든요. 그 한 2주밖에 안 지났는데 56,000원이 39,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또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까? 일봉을 보면서 이제 재봐야죠. 일봉을 보니까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481선은 어떤 종목이라도 가장 마지노선입니다. 그 가장 무거운 이동 평균선. 그리고 이 장대 음봉이 나올 때 정말 앞뒤 재지 않고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경우 이렇게 481선까지 뚫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마 RSI가 이제 내일쯤 되면 낙폭과대 구간에 들어갈 거고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481선 아래까지 내려간 종목은 담을 수도 있습니다. 안 담을 수도 있죠. 좀 더 한 번 더 사모펀드가 확 물량을 던질 수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뭐 외국인이나 다른 기관 주체가 담아준다고 할 경우 뭐 바로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16%가 빠졌기 때문에 내일 한 7, 8% 정도가 더 추가로 빠질 수도 있어서 그런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유라면 사모펀드 이 투매 이유라면 그러나 481선 아래까지 이 실적 기대치가 높은 이런 종목이 빠지는 것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이거는 뭐 봐야 되지만 만약에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시초가에 팍 뭐 한 7, 8% 튀어서 시작한다면 오늘 못 사면 그걸 못 누리죠. 반대로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오늘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알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내일 좀 많이 오르더라도 확인하고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사는 게 맞을 텐데 미국 선물 지수 일단 올라가고 있고 오늘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의 유화적인 어떤 그 발언이 좀 나와준다면 오늘 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크게 오르다가 이제 강보합권 정도까지 밀리긴 했지만 샌디스크나 인텔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는 좀 못 올랐지만 삼성전자가 또 잘 갔고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의 어떤 그 저 업종 전반의 반등이 나와준다면 테크윈처럼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이거는 그냥 수급 이슈로 빠진 거잖아요. 얘가 뭐 기술 무슨 저 뭐 어떤 기술적인 무슨 침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계약이 파기된 것도 아니고 사모펀드에 지금 이제 이 단기 급등으로 인한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건데 이 물량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 그러면 결국 테크윙은 481선 아래 정도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매수를 했던 거고요. 뭐 그렇게 겁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481선 아래쪽에 있는 구간에 그 이슈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긴 매물대 하나가 38,600원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빠져도 38,000원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오늘 샀는데, 그러니까 38,000원대 내려가, 39,000원대 초반부터 사기 시작해서 38,000원대 내려가서 비중 확 늘렸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로 더 밀린다면 팔 게 아니라 좀 더 비중을 더 늘려가면서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적당히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부디 내일 이 반도체 그리고 미국 이 트럼프의 정말 이 기상천외한 발언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크윙의 하락 원인을 찾았다는 것이 좀 저는 오늘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왜냐면 오늘 저도 그 테크윙 아무리 뒤져보고 뭘 해도 장중에 찾을 수 없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그래도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기술적으로 481선 밑에 뭐 실적 전망이 뭐가 훼손됐나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이 그 교환사채의 이제 어떤 교환권 요구 시작일이 어제였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틀 동안 생각보다 많이 나온 자리에서 이틀간 사실 뭐 어제 12% 넘게 빠지다가 6%대 하락, 오늘 14% 넘게 빠지다가 12%대 하락 이런 식으로 오늘 하락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한 이틀 동안 뭐 한 20% 넘게 20% 정도 이제 빠진 건데 이 정도면은 추가 급락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면서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떤 식의 흐름이 강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너무 481선에서 너무 많이 밀리지 않고 그 위에 있는 241선이 또 무거운 저항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41,000원 정도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제가 좀 말리고 싶은 레버리지 종목을 오늘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 어떤 종목 담고 있나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을 담고 있습니다. 14.28% 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봐야 되는데 두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 12.05% 담고 있고 세 번째가 삼성 SDI 9.95% 담고 있습니다. 결국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 화학,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잘 가야 되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담고 있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 말고 산업 뭘 담고 있나? 똑같아요.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18.73%, 삼성 SDI 16.45%,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을 더 갖고 있네요. 산업은. 그리고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 하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가야만 갈 수 있는 종목인 거죠. 그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주인가? 예, 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EV 둔화, 전기차죠. 전기차 둔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호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영업이익이 4분기에 적자로 전환했고요. 최근에 악재가 연달아 터져나오고 계약 취소되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그러니까 EV 전기차 전지 출하량이 감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죠. 미국에서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미국 시장 뭐 아주 강하게 노리고 있고 또 많이 그동안에 집중 투자했던 이 LG 에너지 솔루션 잘 갈 리가 없거든요. 다만 매출 비중이 20%를 넘어선 ESS 부문의 경우 북미 단독 공장의 생산량이 크게 확대되며 매출 역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얘는요, 전기차 대신 이제 ESS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봉이 앞쪽에 있나 보다. 예, 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이렇게 노란색 선을 쭉 그어놨는데 지금 121선 저항을 받으면서 한 달 정도 쭉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하면서 저항을 딱 받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 오늘의 121선이 4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고점이 40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39만 6,500원입니다. 39만 6천 원, 6,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9만 6,500원, 이 121선에 눌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달째 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121선을 뚫지 못하면, 다시 눌리면 2차전지 방금 보셨던 산업과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라는 종목이 잘 가기 어려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잘 갔을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의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오늘 외국인이 왕창 팔면서 3.46% 하락했습니다. 이 종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1.6% 하락하니까 2배쯤 치면은 대충 3.2% 정도 되는데 뭐 3.46% 빠졌으니까 대략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락 곱하기 2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충. 그죠? 어제는 어땠죠? 어제는 1% 정도 하락했는데 이제 다른 종목들이 잘 갔나 보군요. 4% 넘게 어제는 또 다른 종목들이 좀 잘 갔죠. 뭐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 LG 화학 이런 종목들이 잘 가야 되는데 그럼 곱하기 2로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혹여 떨어지기라도 하면 곱하기 2로 2배수로 하락하는 종목이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되고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조금 들어왔네요. 금융투자가. 그리고 외국인은 금융투자보다 훨씬 더 많이 300만 주 넘게 330만 주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갔을까? 레버리지 이 종목의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지금 초록색 60일선에 저항받고 밀리다가 오늘은 다시 아래쪽에 11선에 지지를 받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온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빠졌지만 주가가 밀려 내려왔지만 장중에 8%까지 빠지다가 아래꼬리를 달고 이제 3.46% 마감을 했는데 8%까지 빠졌었네요. 1,437원까지. 이 종목은 매우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언급해 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가 지금 잘 간다면 LNF가 제일 먼저 갈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그 다음일 거고 그 다음이 포스코 퓨처엠 정도일 거고 뭐 아마도 포스코 홀딩스 최근에 리튬 가격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신고가 쓰고 있는 것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넓게 좋게 해석이 된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1등, 2등 주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2차 전지를 볼 거면 다른 LNF나
에코프로비엠들,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애들을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심지어 레버리지를 보면서 이렇게 LG엔솔과 삼성 SDI를 1, 2등으로 담고 있는 종목을 레버리지로 본다는 건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저하고 지금 그 텔레그램 만약에 연결돼 있으면 제가 극구 말렸을 겁니다. 뭐 장중에 어떻게 매매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굳이 이 종목에 뭐 이렇게 매달리거나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 없이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싶으시다면 다른 종목이 좋은 종목이 좀 더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2차 전지는 지금 굳이 아직 너무 큰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산업 자체가. 로봇 이렇게 잘 날아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져도 뭐 좋은데, 네, 너무나 그 제가 볼 때는 좀 별로인 그런 종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그 위쪽에 뭐 여러 지금 60일선도 있고요. 매물대도 길게 1,750원 정도의 매물대도 길게 있어서 이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눌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괴리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우리 그 투자할 때 이제 저 괴리율 ETF는 괴리율을 봐야 되는데 현재 오늘 이제 3.6 담고 있는 종목이 3.69% 하락했는데 이 종목은 3.46% 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서 괴리율이 마이너스 0.63. 그러니까 0.63%만큼 저평가가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괴리율이 마이너스 0.63이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 지금 현재로서. 근데 내일 2차 전지가 빠지면 이 종목도 뭐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진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두 종목을 잘 확인하면서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갖고 계시다면은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매수하려고 한다면 다른 종목, 좋은 종목이 더 많다. 네, 그거는 저의 이제 조언 내지는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멘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황을 이따가 좀 늦게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